뭐 새로운 그런 어떤 그 용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예, 그중에 하나 이제 이 코리빙 서비스, 코리빙 하우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개념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주제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먼저 코리빙 하우스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코리빙 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그 어, 공용 공간을 여러 사람하고 같이 나눠 쓰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또 자기의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는 보호를 하면서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24평형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이 코리빙 하우스는 어디하고 가깝냐면 음 뭐 고시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근데 고시원이긴 한데 굉장히 고급진 고시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그런 어떤 그 프라이버시가 존중이 돼야 되는 그런 독립 공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그런 어떤 그 객실 형태에서 벗어나서 좀 더 편리성이 강조가 되고 좀 질이 좀 굉장히 좀 높아지는 그런 형태의 에, 자기만의 공간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 나머지 공간들은 그 건물에 입주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나눠 쓰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리빙 하우스라고 하는 거는 건물에 대한 어떤 공간을 나누는 임대주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코리빙 하우스에서는 가사 노동을 제공을 받을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 지금까지는 그렇게는 안 되고는 있지만 향후에는 그 뭐 식사라든가 세탁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 코리빙 하우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제공을 해 주는 그런 어떤 서비스 형태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공용 공간을 쉐어를 하다 보니까 이 아무래도 인제 그 세대와 구성원들이 인제 자주 이제 마주치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입주민 간의 인제 교류와 소통이 좀 활발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공용 공간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보면 뭐 주방, 라운지뿐만이 아니라 독립된 공간, 그러니까 침실하고 욕실을 최소한 대로 가고 나머지 공간들은 커뮤니티나 뭐 이런 쪽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 아파트 트렌드를 보게 되면 인제 그 일반적인 그런 그 주택의 기능은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주민들을 위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뿐만이 아니라 이 뭐 골프 연습장에 집어넣는다든가 아니면 그 아파트 단지 안에 뭐 수영장을 집어넣는다든가 이렇게 어메니티라고 하는데 이 어메니티를 많이 가미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는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급 아파트가 되는데 그런 고급 아파트에서 느낄 수 있는 어메니티를 이용을 하면서 그거를 인제 공용 공간을 활용을 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이 코리빙 하우스는 입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리빙 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좋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 코리빙 하우스의 수요자가 누구냐? 수요자는 일단은 이제 대학생들. 대학생들은 대학가 중심에서 이 코리빙 하우스가 인제 있는 거를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최대 수요처는 직장인들입니다. 직장인들을 위한 그런 어떤 임대주택이다. 그런데 굉장히 고급지고 또 그 안에서 많은 커뮤니티가 펼쳐질 수가 있고 또 간혹 가다가는 그 어떤 취미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맞는 사람들끼리 여기서 다시 또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리빙 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코퍼레이티브라고 하는 말과 인제 리빙이 합쳐서 인제 코리빙 서비스, 코리빙 하우스라고 명명 지어서 불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코리빙 서비스는 왜 탄생이 됐고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또 어떻게 또 성장을 해 왔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주거 시장의 임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제한적이었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특색인 전세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향후에는 이제 이 전세제도는 뭐 점점 없어질 것이고, 거기에 인제 징조로 인제 반전세라고 하는 용어가 좀 등장해서 지금도 어 기존의 전세가 반전세로 돌아가는 형태를 많이 볼 수 있겠고요. 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면 이 반전세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세입자를 어 그 세입자가 들어가 살 수 있는 일반 임대주택이 되는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칠 것 같은데요. 일단 코리빙 서비스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직장인 또는 대학생들 위주로 해서 인제 그 사람들의 니즈가 있기 때문에 이 "코리빙 서비스가 등장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렇다 보니까 이거는 1인 가구가 음 증가가 되고, 그 1인 가구가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주택, 그거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지금 표에서 보신 바대로 2017 년도에 우리나라의 1인 가구, 그러니까 서울의 1인 가구가 26.5% 라고 합니다. 근데 향후에 37 년에는 35.7% 다라고 하는 것은 1인 가구가 그만큼 증가를 할 것이다. 자, 그런데 1인 가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많이 살고 있는 84 제곱미터 24 평의 그 아파트가 사실은 그렇게 필요가 없겠죠. 네. 자, 그래서 이 1인 가구의 니즈에 맞는 그런 어떤 주거 문화, 주거 임대 문화가 뭘까라고 해서 인제 나타나는 게 이 코리빙이라고 하는 거고요. 1인 가구는 증가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주택 가격이 굉장히 높죠. 예.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지금 현재의 주택 가격을 지불해서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죠. 예. 일반적으로 인제 우리가 PIR이라고 해서, 이거는 인제 소득 대비 주택을 구입하는 연수를 얘기하는 건데요. 서울의 PIR은 27.7 년이라고 합니다. 즉 이거는 뭐냐면 급여 생활자가 27년 동안, 27 년이 넘겠죠. 27 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겠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은 뭐 굉장히 높아졌죠. 예. 서울의 아파트가 가장 싼 게 아무래도 뭐 7-8억 대인 것 같은데, 음 자, 그래서 이 주택 가격이 높아지고 1인 가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코리빙이라고 하는 수요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1인 가구 증가와 주택 가격의 상승은 비단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리빙은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편화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코리빙 서비스에 사시는 분들, 살려고 하시는 분들, 코리빙 서비스를 어 니즈를 하시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패턴을 좀 봐야 되는데, 이 코리빙 서비스는 거의 주요 고객이 20 에서 30 대예요. 음. 자, 그런데 20 에서 30 대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애초에 태어날 때 아파트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파트 생활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가 제공하는 편리성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다른 새로운 그런 어떤 주거 환경으로 가서 생활한다는 게 그렇게 익숙치가 않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공동주택 생활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구매자로 나타나는 거죠, 시장에서. 그러니까 주거 시설을 소비하는 소비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태까지 누려왔던, 또 본인들이 살아왔던 그 공간 더하기
이제는 이제 공용 공간, 커뮤니티라든가 뭐 이런 것들, 예, 어메니티가 제공이 되는 그런 그 임대주택에서 살려고 하는 니즈가 강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제가 이 수요자는 대학생이 될 수도 있고 또 직장인이 될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코리빙 서비스는 거의 타겟이 직장인 또는 대학생이라고 하는 것을 또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 이 직장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런 어떤 주거 시설을 택하고 또 학교와 지근거리에 있는 그런 어떤 어 주거 시설을 선호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강남이라고 볼게요. 강남에는 뭐 굉장히 많은 그 직장인들이 살고 있죠. 근데 그러한 직장인들이 강남에서 음 본인이 여태 살았던 아파트의 그런 어떤 그 공동주택에 익숙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돈을 지불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타난 게 이 코리빙 서비스라고 하는 거고 코리빙 하우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시장은 아무래도 좀 더 '가파르게 좀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시장의 어떤 시각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리빙 하우스의 장점하고 단점이 있겠죠. 네, 장점을 한번 볼게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코리빙 하우스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 입주 비용이 저렴합니다. 네. 그런데 초기 입주 비용이 저렴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임대료는 그렇게 낮지가 않아요. 예. 낮지가 않고 또 사회적인 교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식당이라든가 또는 뭐 커뮤니티를 통해서 자기의 취미에 맞는 취미 생활을 한다든가 그 입주민들과의 그런 어떤 어 그 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인맥이 또 형성이 될 수도 있고, 예.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편리성이죠. 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탁을 한다든가 요리를 한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라고 하는 것들을 음 가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예. 그다음에 인제 특별한 게 바로 이 안전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최근에 저희 우리 그 사회에는 이 부동산에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어떤 뭐 일들이 벌어졌죠. 뭐 전세 사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 예, 근데 이 코리빙 하우스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하면 이제 관리자가 있다. 예,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운영사 측에서 이런 가사 서비스를 또 제공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 운영사와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 운영사 라고 하는 거는 뭐 한 집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 전체 건물 전체를 그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뭐 전세 보증금을 떼인다든가 뭐 이럴 일이 좀 더 낮아졌다. 또 반면에 또 여기 이 코리빙 서비스의 인제 보증금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보증금 그렇게 많이 받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인제 단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인제 공용 공간을 쉐어하는 그런 어떤 그 주거 문화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뭐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인제 그 체류 비용, 그러니까 월 임대료가 어 약간은 높다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밑에 말 어 써 빨간 글씨로 인제 쉐어하우스라고 써 있는데 쉐어하우스보다는 높고 일반 그 단독주택을 임대하는 것보다는 뭐 훨씬 저렴한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예. 또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살다 보면 갈등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 주변 그런 어떤 그 같은 세입자들 간에도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개인적인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코리빙 서비스와 그러면
쉐어하우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예. 그러면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라고 한번 살펴보면 크게 나누면 코리빙 서비스는 건물 전체를 어떠한 사람이 운영을 하고 그 공간을 건물 전체의 공간 중에 일부분을 공용 공간으로 그거를 공유면적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반해서 쉐어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그 건물 전체가 아니라 해당되는 호실이에요. 뭐 103호면 103호, 아파트 104호, 뭐 1221호, 그 호를 쉐어를 하는 건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쉐어를 하느냐? 각 방만 쉐어를 합니다. 방만 자기가 쓰고 나머지 공간을 쉐어를 하는 거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코리빙 서비스보다는 월세가 저렴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멀티 패밀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용어들 쓰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멀티 패밀리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어 일본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됐다고 합니다. 물론 뭐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도 이제 시작 점이기도 하는데 이거는 우리 공유 오피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인제 기업형 임대주택 서비스를 멀티 패밀리라고 한다. 이거는 이제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또 가까운 이제 일본에서도 많이 인제 기업이 어 임대를 하고 그걸 다시 전대를 해 주면서 거기서 수익을 내는 그런 서비스라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어 이러한 코리빙 서비스라고 하는 것과 그러면 우리 중개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어떤 것들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예. 이 코리빙 서비스는 입주가 중요한데요. 예. 주요 타겟은 대학생 또는 직장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코리빙 서비스가 성공할 수 있는 입지는 대학생 같은 경우는 뭐 대학가가 되겠죠. 뭐 홍대라든가 신촌이라든가 대학로, 뭐 건대학 뭐 이런 쪽에서 코리빙 서비스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코리빙 하우스는 업무 지구 위주로 가겠죠. 뭐 GBD나 CBD, YBD 뭐 분당 같은 경우는 분당. 사실 이 코리빙 서비스는 지금 그 국내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서울 위주, 그다음에 경기 일부 지역, 뭐 예를 들어서 분당이라든가 뭐 수원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일부 지역에서만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 간혹 가다가 특정 업체들이 이 코리빙 서비스를 그 관광지하고 접목을 시킨 그런 어떤 상품들이 몇 개가 있어요. 예. 자, 그런 거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이 주된 시장은 서울, 광역시, 예,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점점 넓혀지겠죠. 예. 자, 그러면 이거는 코리빙 서비스는 그러면 어떻게 생겨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토지를 개발해서 신축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예, 이렇게 신축을 할 경우에 인제 코리빙 서비스는 아무래도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드렸죠. 그래서 누군가가 "아, 내가 코리빙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토지를 좀 알아봐 주세요."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입지에 해당되는 곳을 우리가 찾아주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적어 본 거고요. 자, 이렇게 인제 신규 물건이 공급이 되는 그런 과정이 하나 있겠고요. 하나는 인제 그 리모델링이죠. 예. 이것이 인제 많이 지고 있긴 합니다. 자, 지금 그 제가 설명을 쭉 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을 다 함축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어 숙박시설이 생각이 나죠. 예. 숙박시설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침실, 그죠? 침대가 있는 것, 그다음에 화장실 이거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합니다."라고 했을 때 바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침실이라든가 또는 뭐 화장실, 샤워실,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만
그러면 그거를 커뮤니티 시설 또는 어메니티로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코리빙 사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그 숙박시설 뭐 약간의 뭐 노후화가 됐든 아니면 좀 그 노후화가 되지 않다 하더라도 경영이 좀 어려운 그런 숙박시설을 소개해 달라고 여러분들한테 의뢰가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뭐 도시형 생활주택을 포함합니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리모델링해서 몇 개의 호실을 줄이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그런 어떤 로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커뮤니티 시설로 이 친구들이 다시 리모델링 해요. 그래서 거기서 식당도 집어넣고 뭐 헬스클럽도 집어넣고 예. 자, 그렇게 되는 그 리모델링을 통해서 물건이 공급이 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밸류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기존의 상업용 건물, 상업용 건물 또는 공동주택 이런 것들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제 대수선해야 되겠죠. 기존의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는. 대수선을 해서 이것을 코리빙 하우스로 변경을 시켜서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코리빙 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그런 어떤 그 뭐 새로운 주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래서 향후에도 이러한 물건을 찾거나 이러한 물건을 중개를 인제 우리가 또 어 하고는 있죠. 네,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게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시장도 굉장히 크게 성장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도 어떠한 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라고 해서 오늘 이 코리빙 하우스에 대해서 인제 매스 트레이닝을 진행을 한 건데요. 어 지금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새로운 그 용어를 쓰고 있는 주거 문화라든가 또는 오피스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여러분들께서는 거기에 관련된 그런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예 상시로 좀 살펴봐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코리빙 하우스에 대해서 맥스 트레이닝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